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상하 씨는 공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자주 나가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저는 사우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 우리나라와 정반대되는 분위기와 색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특히 제가 공연했던 공연장이 그 광장 한가운데 큰 원형 무대였거든요. 오. 360도 원형 무대에서 네. 공연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머무는 수많은 공간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장소에는 특별함이 있죠. 상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공간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더 의미가 깊어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죽은 상권도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미다스의 손, 공간의 신이라 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 그 중심에는 유정수가 있다. 공간을 예술로 바꾸는 마법의 손을 가진 공간 디자이너 유정수. 365일 비가 내리는 신비로운 공간부터 여기가 한국이라고요? 작은 돌담길과 대나무 숲이 펼쳐진 일본 교토 감성과 태국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까지, 그의 손길이 닿으면 공간도 이야기가 된다.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유정수 공간 디자이너. 당신의 공간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국내 최고 핫플레이스 메이커의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공간 기획 전문가 유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 두 곳을 꼽으라면 꼭 꼽는 곳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카페 음식점을 직접 만드신 분이시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너무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혹시 두 군데? 저 카페, 그 한옥 카페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샤브샤브 먹는 거. 저의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 너무나 영광이에요. 건축 설계사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직업이라고 하면, 공간 기획 전문가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건축 설계와 이제 실내 건축 설계,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제 공간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애시당초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건물은, 그리고 이 공간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원초적으로 기획을 하는 업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앨범의 컨셉을 잡고 기획을 잡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간 기획자들이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좀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군요. S본부에서 진행한 그 핫플레이스 만들어주시는 프로그램에서 활약이 대단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분 하고 이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많이 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냥 뭐 한 가게를 변신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게가 포함된 시장 전체나 그 문화단지 전체를 탈바꿈을 시키시던데, 좀 죽어있던 상권도 살리시고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좀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좀 어리둥절했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 장소에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획자인 제가 담은 실제의 의미보다 더 네. 큰 의미를 찾아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공간을 살려내는 공간계의 명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근데 대표님께서 전공이 디자인이나 건축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천문우주학이라고요? 네, 원래 우주도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고, 네. 공간도 스페이스고. 그러네요. 이제 학부 친구들 중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공을 살린 친구가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워낙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이 천재들만 이제 좀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범죄 수준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 4년 공부한 걸로 저는 이제 만족했고, 그 이후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공간 기획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이제 천문우주 보는 시각이 넓으셔가지고 지금 일도 하시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공간 기획이라는 일에 접하게 되신 건가요?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시작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서울의 익선동을 만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런 거 많이 꿈꾸는데,
이제 한 직장 10년 차쯤 되면 네. 뭔가 따박따박 현금 나오는 사이드 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나의 월급 말고 한 달에 한 300~400이라도 나오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많이 좀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끄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정도의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던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레스토랑을 내면 자기가 이제 못해도 한 달에 월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테니 그래서 제가 자금을 대고 그 친구가 이제 실제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5대5로 나눠 갖자. 네. 약간 이런 야심찬 포부로 시작을 했었는데 한국 레스토랑을 꼭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북촌이랑 서촌 쪽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북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40평 정도 되는 한옥도 월세가 700, 800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 월세를 내기가 좀 많이 부담이스러워서 그러다가 이제 익선동에 한옥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알고 거기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쪽방촌으로 쓰이던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진짜로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랬어요. 그래서 워낙 저렴했었기 때문에 줄어든 임대료만큼을 이제 그만큼 고객의 서비스나 무언가로 이제 대체했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올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무모한 지금 만약에 장사를 시작하시는 이제 상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진짜요? 네.